안녕하세요. 진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진종투입니다. 10월 16일 중국 증시 장중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중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0.28% 하락, 심천성분지수 1.28% 하락, CSI 300 지수 0.55%. 업종별로 오늘 가스가 3% 상승, 석탄, 은행, 교육 등이 1%대 상승했고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자동차가 3% 가까이 하락했고 정밀화학 2%대, 자동차 부품 2% 가까이 하락했고 전자부품, 발전설비, 통신 장비, 농업 소프트웨어, 건자재, 반도체, 컴퓨터 하드웨어, 소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등이 1%대 하락했고 소비주도 주류, 가전 이런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동안은 중국 증시가 관망세가 농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다시 짚어드리면 대내적 요인이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올해 중국 증시가 3월 하순부터 7월까지 쭉 꾸준히 급등하다가 8월부터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이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소비주는 9월에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국경절 연휴로 휴장을 했고 국경절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이 10월 9일, 10월 9일, 10월 12일, 13일은 좀 반등세가 나왔는데 이 반등은 어떤 실질적인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고 8, 9월 동안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가 이익 실현이 많이 나왔는데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대외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대내적으로는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 국내 관광, 소매, 외식 등 이런 내수 관련 데이터들이 잘 나와서 국경절 연휴 이후 초기에는 조금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죠. 하지만 10월 14일 이번 주 중반부터는 계속해서 매일 소폭 하락하는 이런 관망 분위기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보면 소비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나 테크 이런 종목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동시에 이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는데 9월에 조정세가 나왔긴 하지만 아직은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이슈가 조금 더 희석화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0월은 또 3분기 실적이잖아요. 근데 분기별로 나눠서 보면 1분기는 코로나의 갑작스러운 확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악화됐고 2분기는 1분기보다는 조금 개선됐죠. 업종별로는 격차가 크긴 하지만 1분기보다는 좀 개선됐는데 하지만 아무래도 1분기가 너무 악화됐다는 기저효과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3분기에 의해서 4분기, 3, 4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비해서는 좀 실질적인 실적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현재 3분기 실적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겸 우려감도 있고요. 세 번째 대내적인 이슈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공산당 5중 전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 사진은 4중 전회이고요. 5중 전회의 풀네임은 중국 공산당 제19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인데 이번 회의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비전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에 설립됐고 정부는 1953년부터 5개년마다 장기 계획을 제정하는데 13차 5개년이 2016년부터 20년이니까 이제 14차 5개년은 2021년부터 25년이죠. 5개년 계획은 중국의 경제, 사회 전반, 이 전반적인 발전 방향 그리고 목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산업, 자본, 기업, 증시, 심지어 개개인 등 많은 분야에 있어서 모두 중요한 정책이죠. 특히 중국처럼 단일 정당제인 나라에 있어서는 중국 공산당이 제시한 이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5개년 계획의 최종본은
공무원에서 내년 3월경에 정식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전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인 중앙위원회에서 이번 10월 말에 개최될 오중전회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현 시점에서 중국 증시가 관망세가 농후한 대외적인 이슈는 아무래도 미 대선이죠. 현 시점에서 바이든이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지만 또 최근 며칠을 보면 이 지지율의 격차가 좀 축소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끝까지 가야 결과를 알겠지만 만약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뭐 어떤 약간의 수위 조절 아니면 어떤 스탠스의 변화가 생길지는 지금까지 바이든이 자세하게 명시한 어떤 힌트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중국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도 미 대선의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미국 증시나 홍콩 증시나 뭐 한국 증시에 비해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즉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를 합친 중국 증시 경우는 유통주 시총으로 봤을 때 전체 시총에서 중국 현지 투자자 비중이 90%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높고요. 아직은 외국인 투자자, 즉 외국 기관이랑 외국 개인 투자자를 합산한 외국 투자자의 비중은 유통주 시총으로는 아직 8,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중국 증시의 어떤 방향성을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매년마다 점진적으로 중국 증시에서 외국 투자자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중국 증시를 볼 때는 물론 대내적인 요인들을 우선적으로 메인으로 보지만 대외적인 요인에 대한 그런 중요시하는 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외적 요인 중 두 번째 요인이 위안화 강세죠. 위안달러 환율 흐름인데요. 올해 6월부터 위안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위안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즉 위안화가 강세라는 거죠. 최근 몇 개월 동안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거는 주로 대외적으로는 올해 6월부터 미국 달러 지수가 계속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게 컸고요. 두 번째는 대내적으로는 중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또 글로벌 대비 코로나 진정 속도가 가장 빠르고 글로벌 대비 경기 회복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는 이런 두 가지 요인이 공동으로 작용했고요. 위안화에 대해서는 지난 중국증권사 리포트 읽기 위안화 환율이라는 영상에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이런 대내외적인 상황 때문에 위안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지만 현 시점에서 위안화는 일정한 범위에서 어떤 등락 흐름을 어떤 관망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위안화가 추세적으로 너무 심하게 강세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증권사 리포트 읽기 위안화 환율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개별 종목 중에 홍콩에 상장한 샤오미 그룹이 3%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알리바바도 2%대. 샤오미는 대체로 잘 아시는 기업이겠지만 만약 샤오미의 최신 동향과 전반적인 사업 전략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중 이틀 전에 업로드한 샤오미의 최신 기술 발표 영상이 있는데 앞부분은 최신 기술 발표 내용이지만 중반부터는 샤오미가 스마트폰 외에 전반적으로 IoT, 생활 소비 가전이나 전반적인 사업 구도나 사업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0월 16일 금요일 중국 장중 시황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매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9월, 10월, 11월 이렇게 2, 3개월 동안은 중국 증시 경우 좀 관망 분위기가 좀 농후하고 조금 뭔가 방향성이 다시 나오기까지 지켜봐야 할 이런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지나서 이제 11월 중하순 12월까지 되면 또 다시 작년 11월, 12월처럼 다시 어떤 명확한 방향성이 시작해서 그때 매수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알리바바나 샤오미나 또 최근엔 전기차 이런
특정 업종의 특정 종목은 계속해서 증시 상황이랑 상관없이 쭉쭉 가는 종목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증시는 여전히 관망 분위기가 좀 심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찔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진중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